그 계단도 못 올라가고 차 버스 타면 있지요. 다리가 굽혀버려. 땡기기 시작해. 저만큼 가다가 앉고 저만큼 가다가 앉고 아예 못 걸어요. 어디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10명 중 8명이 경험하는 허리 통증.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흔한 만큼 원인도 다양한 척추 질환. 중장년층에 많이 찾아오는 척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치료법으로 척추 통증을 해결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원장. 장경숙 씨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앓아왔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야 겨우 걸을 수 있죠. 간단한 집안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한 10년 넘었지 싶어요. 그렇게 된 지가. 근데 이제 하다 이제 아프니까 일을 많이 해서 아픈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제 뭐 회사 다니다 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 아이고 허리가 안 좋은갑다 이래 병원에 가니까 허리 시술하라게 시술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다리가 무겁고 그래서 하지정맥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하지정맥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갖고 하다 점점 갈수록 다리가 더 아파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사진을 찍고 해보니까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며칠 전 무리하게 일을 하고 난 뒤 허리와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죠. 걷는 게 제일 불편하죠. 허리라고는 생각해 본 일 없어. 허리 시술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무조건 여가 무거운 게라. 그런데 이제 땡기기 시작해. 저만큼 가다가 앉고 저만큼 가다가 앉고 아예 못 걸어요. 어디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한 번도 놀러도 가본 일 없고.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척추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었죠. 척추관이란 척추뼈 안의 공간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주변의 뼈와 인대가 두꺼워져 척추관이 좁아진 겁니다. 병이 오래된 협착증 증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즉 걷다 보면 점점 양쪽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쉬어가셔야 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오래됐고 해서 여러 치료들을 받아오신 병력은 있으셨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일을 무리하게 시작하시면서 악화되셔서 치료를 하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 척추. 장경숙 씨는 요추 4번과 5번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이런 척수관을 통해서 쭉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 괜찮은 분절도 있습니다만은 병소가 됐던 곳은 많이 쓰시면서 뒤쪽에 있는 요 관절 뒷면에 밑에 숨어 있는 인대가 과도하게 두꺼워지면서 신경 뒤를 누르고 있고요. 이렇게 수술을 진행할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은 요통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그 구역을 지나는 신경을 눌러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게 되죠. 디스크가 나와 있지만 환자분의 병소는 4번, 5번 한 마디에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관절과 인대 그리고 적당히 돌출되어 있는 디스크 때문에 협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광범위하게 제거를 해서 공간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안정증이 있어서 과하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심하게 누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신경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이 줄지 않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막상 수술을 앞두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해보고 시술도 하고 했는데도 낫지도 안 하고 다리가 자꾸 아프고 이래서 지금 심장이 떨리고 걱정도 되고 이러는데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수술 잘 되면 우리 손자하고
놀러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 없겠고 어쨌든 간에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려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기 위해 편측 접근, 양측 신경 감압술을 진행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줘 눌려있는 신경을 다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수술할 요추 4번과 5번이 위치한 피부에 최소한의 절개 후 미세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확대해보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여기 표면을 덮고 있었던 뼈를 지금 미세 드릴을 이용해서 의료용 미세 드릴을 이용해서 여기를 다듬어서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조직들, 두꺼운 이 조직들은 관절 밑에 숨어있던 두꺼워진 인대입니다. 수술이 더 진행되면은 요 두꺼워진 비우된 인대를 마저 제거를 하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며 두꺼워진 인대와 변성이 생긴 후관절 돌기를 찾아 제거하고 다듬어줍니다. 좁아진 척추관을 충분히 넓혀줘 신경의 압박도 풀어줍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왼쪽 편인데 왼쪽 편이 훨씬 두껍고 오른쪽이 조금 얇은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편 관절을 보존을 하고 왼쪽 관절을 다듬고 그 밑에 있는 인대를 제거하면서 같이 반대편에 있는 비유화된 인대를 같이 제거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해 환자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부 신경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수술은 출혈이 많은데 다행스럽게 환자분은 출혈이 많지 않아서 아주 양호하게 수술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아마 이후에 넓어진 신경관 안에서 신경이 회복하면서 좋은 경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추 4번과 5번에 좁아졌던 척추관을 넓혀줘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회복 중인 장경숙 씨를 찾았는데요.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이 줄어 한결 편한 상태입니다. 통증에서 벗어난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죠. 퇴원하면 손주와 같이 나들이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퇴원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몸을 진짜 금쪽같이 여기면서 살아야죠. 진짜. 그동안은 너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집중적으로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잘 받으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관리가 중요하다 하니까 이제 열심히 관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정수 씨는 오랫동안 허리와 다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들것에 실려 병원을 찾았죠. 좀 걸으면은 다리까지 내려오고 잘나고도 조금 아프고 반복을 또 해봤어요. 자꾸 아파요. 그래 운동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그래 병원을 찾게 돼 있습니다. 원인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크게 분리형과 퇴행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정수 씨는 척추뼈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부분이 골절된 분리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습니다. 뒤로 제끼면 뒤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앞뒤로 이렇게 많이 사진을 통해서 그 진단을 내려보니 분리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척추 분절이 끊어져서 앞으로 밀려 나오는 질환 때문에 이 통증이 생기신 것이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킵니다. 척추 분절이 밀려나가면서 디스크가 망가져서 완전히 분절이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앉은 그 두 뼈 사이에 신경이 끼어서 통증이 극심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 내려앉은 분절을 복원시켜 놓고 또 두 번 다시 밀려나가지 않도록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시켜 놓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끝나셔가지고 높이 복원도 되고 신경 눌렸던 부분들도 다 펴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수술이 잘 마무리되셨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님도 다행스럽게 수술 잘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비가 와 계시고 오래 걷지를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운동을 또 제법 합니다. 네. 지금은 아링도 하고 아링 큰 거 있죠. 네. 그걸 가지고 합니다. 수술 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비 증상이 있던 다리의 힘도 돌아왔는데요. 꾸준한 도수 치료와 운동으로 허리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거의 해소돼 소염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손을 꽉 밀어보세요. 그렇죠. 더 세게. 네. 척추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눌렸던 부분이 복원되고 나사못으로 잘 고정돼 신경의 압박이 풀렸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또한 이렇게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척추 질환을 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이후에 통증에서 벗어나셨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척추 근육들을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물리치료 시에 도수 치료를 이용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죠. 도수 치료는 전문의의 진단 후 물리치료사가 맨손으로 체형을 바로잡고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정수 씨는 꾸준한 도수 치료를 통해 척추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 질환을 예방하고 있죠. 그다음 감압 치료기를 이용해 디스크 공간을 회복시킵니다. 척추뼈에 의한 디스크 내 압박을 줄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종아리 뒤쪽 근육이랑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전체적으로 다 풀어줘야지 허리 이제 근육들이 좀 더 유연해지고 같이 잘 쓸 수 있어요. 그 발목을 당긴다든지 다리를 당겨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아리 쪽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꿈치 힘주고 무릎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항문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골반을 움직이면서 배를 둘러싸고 있는 코어 근육들이라는 근육들을 활성화시켜갖고 이제 허리에 가는 부담감을 좀 줄여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몸을 관리를 많이 했어요. 약 먹으라는 대로 먹고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자고 걷는 것도 잘 걷고 지금은 뛰어다니는 것까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혜자 씨는 허리에 통증이 있고 양쪽 엉치와 다리 뒤쪽이 저렸습니다. 걷는 건 조금만 가도 쉬면서 가야 했고요. 앉거나 서 있을 때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네, 남 이사하는 걸 도와주다가 허리가 뜨끔해서 너무너무 아파서 참다가 안 돼서 종아리로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디서 왔습니다.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척추 관절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오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런 변화로 주변의 인대와 뼈 등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3번, 4번, 4번, 5번 부위입니다. 시술이 오른쪽으로 환자분께서는 허리 통증도 있으셨지만 양쪽 다리 뒤쪽으로 저린 감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적으로 오래 서거나 걸으시면 점점 증상이 심해지셨죠. 그래서 걷는 것이 힘들어하셨고 또한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시기도 하셨습니다. 시술 전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의 높이의 균형이 맞지 않고 척추관도 좁아져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술할 정도의 병소는 아니시라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신경전응술이라는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시행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이제는 어머니 걷는 거라든지 이런 자세에 오래 서 있거나 할 때도 하지 통증이나 저림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개선되셨죠. 시술을 해주셔서 잘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증상이 서서히 진행돼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데요. 정혜자 씨가 시행한 신경 성형술도 척추 질환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선택하는 치료법입니다. 괜찮으시죠? 운동 많이 하시죠, 어머니? 척추관 협착증 등의 여러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우리 신경막과 우리 디스크가 있는 척추 병변 사이에 유착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유착 부위를 풀어서
박리를 시킨 후에 이 주변에 일어나는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을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의 특징은 국소마취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며 또한 고령의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는 수술과 시술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물리치료도 그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리치료는 열이나 전기, 초음파 등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입니다. 시술을 통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신 상태십니다. 하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은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신데요. 남아있는 잔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등과 같은 간단한 치료들을 통해서도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고주파 치료로 염증을 완화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죠. 일상생활에서 걷는 운동 자주 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지금 안 아픈 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통증이 줄면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척추질환 환자들은 약해진 척추에 무리가 가는 달리기보다 저충격 유산소 운동인 빨리 걷기가 좋습니다.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열심히 받고 나니까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운동하며 척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적합한 운동으로 통증 없는 삶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방금란 씨는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2번의 시술도 시행했는데요. 시술 후 잠시 괜찮아졌지만 고통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픈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뭐 시술을 해봐도 소용없고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진짜 잘 때도 막 다리를 뻗으니까 양쪽 다리가 막 마비 올 정도로 땡기고 그러고 보니까 허리에서 이제 무리가 내려왔다 이제 이래갖고. 3달 전부터 다시 시작된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아픔은 더 심해지는데요. 증세가 없던 오른쪽 다리 통증도 생겼습니다. 일단은 허리에서 다리 내려오는 그게 제일 불편하고 의자에 앉아도 안 되고 밑으로 뒤로 누워도 안 되고 이쪽 누워도 안 되고 그 계단도 못 올라가고 차 버스 타면 있지요. 다리가 굽혀빌 허리가 막 아프니까 사람이 오만시 막 우울증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방금란 씨를 고통스럽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CT와 MRI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2군데의 척추 질환이 발견됐는데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전방전이증이었죠. 환자분은 요통과 좌측 다리 통증을 오래 알아오셨고 최근에 오른쪽 다리 증상이 추가로 악화되셨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디스크 파열과 함께 척추가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원인이셨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병입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조직으로 등뼈에 유연성을 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개의 나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 편에 다리가 많이 아프신 거는 밑에서 3번째 마디에 있는 이 부분에 디스크가 터지셔가지고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셨어요. 이 부분은 한 군데만 있어도 되게 아프신데 2군데가 오른쪽 편으로 터지시면서 같은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요.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웠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번 다시 밀리지 않도록 신경이 꽉 눌려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아마 일도 좀 하고 싶고 그 정상입니다.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먼저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디스크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을 시행하는데요. 현미경을 통해 직접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눌렸던 신경의 압박을 풀어줍니다. 공간을 벗어나서 신경 있는 자리로 침범에 들어간 덩어리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조각이 굉장히 수축이 되고 단단해지셔가지고 여러 조각이 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덩어리를 밀면서 여러 조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나와서 전체적인 양은 조각 자체는 적지만 전체 양을 모아놓으니까 신경을 크게 압박할 정도의 많은 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불안정한 요추 5번과 천추 1번 간에 문제가 됐던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아래쪽에 뼈가 어긋나 있는 점토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그냥 누르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다 내려앉은 디스크 높이를 복원한 다음에 나사를 넣는 디스크를 제거한 곳에 케이지를 넣어 위아래 척추뼈를 유합해 적절한 높이와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 나사못으로 척추 뒤쪽을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위쪽에 디스크가 터진 곳은 저희가 디스크를 제거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줬고 아래쪽에 뼈가 어긋나면서 내려앉은 곳은 그 높이를 복원하고 다시 밀려나가지 않도록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병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광범위하게 수술이 됐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향후에 재활치료나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신데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재활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제거돼 신경의 압박이 풀렸습니다. 불안정한 척추도 나사못으로 잘 고정돼 있죠. 수술 전엔 극심한 통증으로 걸음을 내딛기조차 힘들었는데요. 씩씩한 걸음걸이가 지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죠. 아이고 수술을 진작 왜 못했는가 싶어갖고 막 진짜 후회 막 심한 후회입니다. 진짜 하고 난 뒤에 진짜 날아가고 싶고 벌거벗으니까 친구도 보고 싶고 막 등산도 가고 싶고 막 미치겠어요. 통증 없는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코어 근육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슬링이라는 도구로 몸의 무게를 무중력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어 수술 부위에 무리 없이 몸의 심부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허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운동인데요. 심부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죠. 버티시면서 엉덩이 떼지 말고요. 그대로 버티세요. 물치료도 잘 받고 도수치료도 있는 동안 병원 있는 동안 잘 받고 평생 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경미한 아픔에서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꼼짝할 수 없는 경우까지 원인과 연령, 동반 증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척추 질환은 그 치료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초기일수록 간단하고 또한 치료 성과 또한 높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고 자꾸 병이 중요해지시게 되면 그 치료 강도 또한 강해지고 또한 예후 동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 일주일 이상 가는 통증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초기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찾으셔서 꼭 양호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